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준결승전 보내드립니다. 이희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신의 대결이죠. 신진서 구단과 신민준 구단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은 서로 서력전을 노리는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기 맥심배 8강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신민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고요. 3주 전이었죠. KB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는 신민준 구단이 신진서 구단의 29연승을 저지하면서 팀 우승을 결정지었습니다. 네, 누구의 서력전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최근에 패한 신진서 구단이 조금 더 이제 서력 의지가 강할 것 같은데요. 그 신진서 구단이 올해 2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1패의 유일한 패점을 남긴 주인공이 신민준 구단이거든요. 네. 신민준 구단도 올해 20승 4패로 굉장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의 양신 대결 중에서 오늘만큼 박빙의 승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만큼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네. 자, 오늘 양신의 대결, 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또 어떤 선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대진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본선 대진표입니다. 반대쪽에서는 이지현 구단이 결승전에 선착해 있습니다. 네, 최정 구단, 나영 구단 파죽지세로 지금 이기고 결승에 올라왔고요. 자, 오늘은 신진서 구단하고 신민준 구단 승자가 이지현 구단하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신진서 구단과 신민준 구단 서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필살기를 들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두 기사가 굉장히 친하고요. 평소에 연구해도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는 많이 바빠서 연구를 못 하고 있고 아마 오늘을 위해서 이 비장의 포석 한두 개쯤은 준비를 해놨을 겁니다. 네. 최근에 포석을 선도하고 유행을 시키는 두 선수의 초반 포석을 좀 알아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승 무대에 도전하는 한 판이기 때문에 두 기사가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신진서 구단의 흑번 포석, 최근에 많이 두는 포석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의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신진서 구단은 양화점 포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가 양화점을 차지했을 때 일단 날일자를 걸치고요. 날일자를 받아주면 이 3-3 들어가는 이 포석을 일단 굉장히 즐겨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대각선에 화점을 뒀을 때는 3-3을 들어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또한 이제 화점이 시작이 첫 수가 아니라면 소목을 두는 경우가 또 많이 나와요. 소목을 두게 되면 기본적으로 역시 양화점 포석을 이 상대가 둔다고 했을 때 네. 역시 이렇게 두 칸 높은 굳힘을 통해서 이런 식의 포석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근데 이제 뭔가 신민준 구단하고 둘 때는 신민준 구단도 신진서 구단의 포석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신진서 구단이 양화점을 두게 되면 오늘의 예상 포석이기도 합니다. 신민준 구단은 일단 이렇게 동일선상에 화점을 두는 것을 좋아하고요. 역시 화점을 두게 되면 네. 신민준 구단은 양화점 포석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목을 즐겨줍니다. 여기서 날일자로 걸치게 되면 네. 붙여서 이런 식의 진행이 신민준 구단의 최근에 굉장히 많이 두는 포석의 형태고요. 오늘은 신진서 구단이 이제 날일자로 걸치는 것도 있지만 이 포석까지 진행이 되면 3-3을 들어가는 포석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고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에 날일자를 생략을 한 채로 3-3을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고요. 신민준 구단은 이 상대의 3-3 침입을 방비하기 위해서 소목을 두고 네. 또 신진서 구단은 그래도 3-3을 좋아하기 때문에 좌상귀로 3-3 침입할 수도 있겠고요. 네, 아마 이런 식의 초반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신진서 구단이 소목을 선택을 하면요. 신민준 구단은 최근에 많이 두는 걸로 봐서는 여기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신진서 구단이 좋아하는 이 소목을 두었을 때 여기를 소목으로 대응하는 거죠. 두 칸 높은 굳힘을 두면 날일자로 걸치고 여기가 화점이 아닌 소목에 이런 형태의 포석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신진서 구단이 소목을 둔다면 이 포석도 오늘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민준 구단의 포석을 한번 보죠. 역시 이제 신민준 구단도 첫 수를 화점,
굉장히 많이 두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점은 신진서 구단은 이 화점을 선택함에 있어서 거의 대각선으로 둔다는 겁니다. 신민중 구단은 여기를 선택하는데 네. 신진서 구단은 대각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중 구단도 바로 3-3을 들어가서 이런 포석이 될 가능성이 한 가지 있겠고요. 3-3을 바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목을 두고 화점을 둘 때 한 칸을 굳히거나 두 칸을 굳히는 이런 포석이 되면 신진서 구단은 거의 3-3을 들어갑니다. 이 포석이 하나 또 예상이 되고요. 역시 신민준 구단도 신진서 구단하고 마찬가지로 소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흑번으로요. 100번으로도 소목을 자주 사용하고 흑번으로도 사용을 하는군요. 역시 이런 포석을 그 신민중 구단도 즐기고 신진서 구단도 즐기는데요. 네.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신진서 구단은 양화점을 둔다는 것, 그리고 신민중 구단은 양화점보다는 화점 하나에 소목을 즐겨둔다는 것, 그것이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자, 역시 오늘의 또 관전 포인트로 봤을 때는 최근에 두 기사의 대국, 신민중 구단이 승리를 했죠. 역시 그 초반 접근전에서 때이르게 승부가 갈렸는데요. 역시 오늘 두 선수의 초반 운영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렇게 두 기사의 A형 포석까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자, 신진서 구단과 신민중 구단 또 얼마 전에 대국이 있었는데 그 신진서 구단이 초반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초반 포석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신진서 구단이 그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그 조금 이제 본인이 납득이 안 되는 실수를 신민중 구단하고 대결해서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이긴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초반에 그 수 교환을 하나 깜빡을 하면서 사실상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은데 거기서 네. 승부가 그대로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신진서 구단 입장으로서도 신민준 구단을 상대할 때는 평소에 다른 기사를 상대할 때보다는 더 조심하고 조심해서 포석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대국인 만큼 이 돌가리기를 하는 데에도 긴장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래도 글쎄요. 신진서 구단은 그 예전에는 사실 100번을 굉장히 선호했는데요. 근데 흑번으로도 포석 연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뭐 신진서 구단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흑백 네. 어떤 것이 편한지. 그래도 제 생각에는 100번이 편할 것 같고 네. 신민중 구단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흑백 모두 균등하게 대국을 잘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카메라를 통해서 이 화면을 통해서 이 기사가 착석하는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네. 돌가리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결정이 난 것 같죠? 네, 과연 어떤 기사가 또 애용하는 포석을 들고 나올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 워낙 공부량이 많은 기사이기 때문에 흑백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사실 두 기사의 대국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런 점, 이 비장의 포석을 연구했다라면 아무래도 흑이 약간이라도 편한 느낌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신진서 구단과 신민중 구단 이 양신의 대결 라이벌 매치입니다. 이 초반부터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두 기사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준결승전 신진서 구단과 신민중 구단의 대결입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두 기사 모두 명상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네. 네, 그렇군요. 신진서 구단입니다. 2018년 4월에 입신에 등극을 했고요. 신진서 구단이 근데 눈 감고 명상을 하는 게 제가 왜 이렇게 낯설죠? 눈 감고 명상하는 거 보셨습니까? 김영께서? 저도 정말 낯선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인지 더 긴장감이 네. 맴도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결에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나온 느낌이 듭니다. 역시 네. 눈 감고 명상을 하고 있는 신민중 구단이고요. 자, 보통 프로 기사들이 중요한 대국 때 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는 하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대국 시작하기 전이 가장 좀 그 마음이 뜨고 떨리는 순간이라서 네. 이제 눈을 감고 좀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반 포석은 이제 흑백이 지금은 가려진 상황이니까요. 신민중구단 입장에서는 이미 연구를 해왔어도 네. 지금 명상을 통해서 지금 딱 아, 어떤 것을 쓰고 싶다 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첫 수는 화점입니다. 화점으로 왔고요. 네. 대각선 화점을 둘 겁니다. 아니네요. 제가 처음부터 틀렸네요. 정말 이 두 기사의 많은 기보를 보면서 아, 연구를 그렇게 대단합니다. 했는데요. 이게 네. 신진서구단은 네. 거의 이제 화점을 두 개를 두는데 이 대각선을 두는데 신민중구단이 최근에 이 대각선 화점을 두면 삼수째로 3-3을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또 방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네. 지금 약간 그거 방해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목으로 왔고 최근에 신민중구단도 이곳 소목 잘 안 두거든요. 네. 소목을 반대 방향으로 두는 바둑을 많이 뒀는데 오늘 또 바꿨어요. 그러니까 두 기사가 네.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렇죠. 평소에 두던 포석을 비튼 이제 거죠? 예, 상대가 못 두게끔 네. 교묘하게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두 기사가 이번 준결승전을 앞두고 또 네.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지 뭐 짐작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네. 포석을 썼습니다. 이 포석은 뭐 신진서 구단, 신민중 구단이 아니라 모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두는 포석입니다. 맞고 일대 한 칸으로 압박을 하거나 그냥 늘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그냥 늘었고요. 한 칸을 뛰겠죠. 네. 두 기사의 손길이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는 뭐 계속 웬만하면 이게 약간 기로의 장면이라서 멈춘 거죠. 네. 여기가 두어지고 나서는 또 일사천리로 갈 것 같고 여기서 선택이 이제 밀어가는 게 있겠고 이게 요즘 또 스타일이죠. 그런가요? 손을 뺀다면 백이 이렇게 두는 것이 있는데 이제 밀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백이 그 다음에 두면 흑이 여기를 두는 게 좋은 자리니까요. 네. 이 교환 자체를 그냥 깔끔하게 해버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AI가 뭐 아주 미세하지만 추천하는 네. 그런 수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먼저 가더라도 사실은 여기를 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물론 밀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또 다른 바둑이 되겠죠. 신민중 구단은 먼저 날일자로 모양을 키워가면서 다시 변을 차지를 했고요. 오늘 포석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느낌이 옵니다. 네, 신민준 구단은 완전히 무변에 네. 모양을 키우는 바둑을 지금 들고 나왔고요. 네. 그거에 맞춰서 신진서 구단은 여기서가 이제 조금 기로인데요. 이곳이 이제 중국식 포석이라고 했죠. 지금 위쪽은 사실 뭐 화점이 중국식 포석이지만 거의 간격상은 비슷하다고 보면요. 이런 간격에서는 요즘에는 여기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예전 스타일로 보면 이렇게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네. 이렇게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해서 이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다 요즘 스타일이라고 본다면 여기를 걸쳐가서요. 네, 걸쳐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붙여가는 것이 조금 더 유행을 먼저 했고요. 좀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요즘 배석에서는 오히려 그 예전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한 칸을 신진서 구단의 대국에서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역시 또 붙여서 네, 젖힐 때 붙이는 굉장히 어려운 수법을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붙였길래 이 모양을 완전히 결정을 짓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다시 이 변 쪽으로 붙여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살짝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네. 그런 게 있어요. 이건 도저히 어려워가지고 그냥 손을 좀 놔야겠다. 네. 이게 요즘 말로 어려운 정석을 둘 때면 그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네. 또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네, 공부할 때 네. 그런 형태인데 이런 것도 사실
그 웬만한 기사들은 붙이고 젖히고 이렇게 붙이는 거 잘 안 두거든요. 네. 왜냐면 어려워요. 그렇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는 있지만 실전에서 두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여기 뒀다가 또 저기 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공지능의 특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지금 사실은 여기를 뒀을 때 위로 네. 젖히고 뭐 응수하는 것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젖히면 그냥 가만히 이어서 젖혀가면 단수 치고 이것을 이어서 뭔가 좀 활용이 된 것 같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악수가 될 수도 있는 이 두 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민중 군단도 여기를 젖힐 수 있었는데 반대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형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해보다가 그냥 포기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단 뭐 무궁무진한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요즘에는 공부할 재료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평소에 많이 나오지 않은 형태를 네.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진서 구단하고 신민중 구단은 이 시합을 해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검토하고서 그렇죠. 예. 네. 뭐 시합의 일상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태라도 어느 정도는 본인의 판단에서 결론이 좀 나 있다고 봐야겠죠. 네. 여기를 젖혀갔습니다. 이 의미는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를 붙였을 때 젖히는 방향 자체는 약간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흙의 이 끊는 방향을 이곳으로 강제한 느낌이 있고요. 여기서는 흙도 반발이 당연하고 여기를 이어가서 두는 것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뭔가 책략을 구하지 않고요. 네. 그냥 지극히 평범하게 한 점을 끊어 잡습니다. 이렇게 백은 한 점을 잡고 흙은 이 백의 두 점을 잡고 모양이 정리가 되었을 때 백이 먼저 이 변 쪽에 붙여놓은 교환이 이득이라는 뜻인 건가요? 예를 들어 흙돌이 지금은 이렇게 늘어서 뒀습니다. 예를 들어 단수치고 이곳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교환이 없었다면 단수치고 잡는 수가 정수였겠죠. 지금 근데 신민중 구단이 늘어둔 수를 보면요. 이 돌의 효율을 굉장히 많이 중시를 하는 겁니다. 네. 이 형태로 본다면요. 여기를 붙이고 이 교환한 자체는 자칫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흙이 둔 자리로 이렇게 그 흙에 받기가 어려운 곳으로 찔러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 자리가 지금은 완벽하게 방어가 됐기 때문에 교환이 득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민중 구단은 지금 이 교환을 약간 이상하게 만드는 의미가 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통은 이곳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지금 끊고 이었을 때 여기에 축은 위쪽의 날일자로 인해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딱 그래서 걸리고요. 신진서 구단의 고민이 좀 이 장면에서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 모양인 건가요? 정리를 안 하게 되면 이렇게 단수 치는 자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갔고요. 네.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싶은데요. 과연 축머리가 어느 정도까지 통렬할지를 봐야 됩니다. 네. 이런 데를 붙이는 것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여기서 뭐 어떤 식으로 응수를 해도 바로 축이고요. 역시 응수해도 축입니다. 그래서 붙이게 되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백이 연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이 여기를 그냥 붙이느냐 아니면 좀 키워놓고요. 조금 악수긴 한데요. 네. 과연 이런
용감한 작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여기가 어느 정도의 이 연타했을 때 네. 비중이 큰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또 축이 유리하니까요. 끊어갔고요. 저는 이었을 때 너무 궁금합니다. 네. 여기서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자, 과연 어디일까요? 충머리가 통렬하다면은 좀 덩치를 키울 수도 있겠고요. 네, 근데 보통은 뭐 이거 교환하지 않고 두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키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를 늘어도 다시 붙여가는 맥점이 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뭐 그렇게까지 백이 뭐 이상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활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준결승전 신민준 구단의 흑번, 신진서 구단의 100번으로 초반 포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변에서 또 치열한 작전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충머리를 사용하는 것과 이 한 점을 좀 가볍게 보는 것. 뭐 근데 사실 가볍게 본다는 것은 이런 데를 씌워가는 건데요. 지금은 한 점을 쉽게 내어주게 되면 이 돌 자체가 가볍지 못해요. 뭔가 계속 좀 쫓기는 형태로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충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일 것 같고 여기를 늘게 되면 이곳을 밀어서 그 다음이 좀 어렵습니다. 역시 좀 양분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두 점 자체는 좀 가벼운 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벼운 돌이요. 여기가 자연스럽게 뭐 예를 들어 흙이 이런 식으로 백이 두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두게 되면 약간 중복일 수가 있는데 이 상황 자체가 굳이 여기를 두지 않아도 여기 두 점을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형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양쪽이 좀 가볍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네, 역시 붙여가죠. 역시 일감대로 충머리를 사용을 했고요. 그 자리 말고는 충머리를 사용할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젖혀가는 것이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는 수고요. 이렇게 두는 것은 생각보다 늘어서 막으면 끊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머리를 사용한 것 치고는 생각보다 별것이 없습니다. 2연타를 했지만 네. 여전히 얇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받아주고 뭐 이렇게 둔다면 다음에 여기를 젖혀갈 것 같고요. 다만 여기를 하나 붙여보는 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가네요. 오히려 네. 여기를 늘게 되면 이런 식의 붙이는 것이 조금 싫다는 얘기 같고요. 신진서 구단이 근데 역시 바깥쪽으로 젖혀가네요. 이 반대쪽으로 젖혀가는 것은 흙도 차단을 해서 이 전투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사실 근데 여기를 뚫고서 느는 것 자체는 흙도 괜찮아요. 네. 이 아래쪽만 백이 뒀을 때 여기만 좀 괜찮다면 위쪽이 단수 한 방의 선수고요. 네, 그래서 자세는 훌륭하죠. 그런 점들을 종합해 봤을 때 신진서 구단의 선택은 이렇게 두고 느는 거였죠.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은 또 어디 둡니까? 뭔가 네. 백이 조금 그래도 너무 어렵게 두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번에 다시 중앙 쪽으로요. 글쎄요. 뭔가 단순히 그냥 지키기에는 돌의 능률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 두 점은 사실 여기를 밀었을 때는 그냥 뭐 버려도 되는 돌입니다. 굉장히 가볍죠. 네. 그래서 이 교환을 아낌없이 하는 거죠. 이 단수의 선수가 어디로 들어갈지 모르고요. 이런 게 선수가 되어 있다고 감안을 하면 여기 뭔가 두기가 좀 편해지죠. 신진서 구단의 이 시야는 어디까지 뻗어져 있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네. 너무 어렵나요? 글쎄요. 신진서 구단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 포석을요. 제 생각에는 백이 좋은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요. 여기가 이런 곳은 좀 돌이 뭉쳐야 그 백의 돌의 효율이 사는 건데요. 지금은 네. 그렇게 뭉쳤다고 보기 좀 어렵고요. 실리가 꽤 크군요. 네, 여기에 돌이 왔기 때문에 네. 이곳을 다가왔을 때 막상 이 넉점이 한 점을 잡고 있지만
이 압박을 허용하는 순간에는 조금 이제 가일수가 어느 정도는 필요한 네.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텁지가 않은 겁니다. 네. 뭐 흙이 워낙 철벽이기 때문에 다가왔을 때 또 힘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 신진서 구단은 역시 막아가지를 못했고요. 자, 늘어서. 역시 이 부분에는 듣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뭐 지금 당장 이런 정도의 선수나 이런 정도를 선수하진 않겠지만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둘 중에 하나는 선수가 되죠. 네, 그래서 이 변 쪽에 이 부분에 뭔가 이제 백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신민준 구단은 여기에서 일단 중앙으로 빠져나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여기를 밀어가는 건데요. 근데 사실 밀어가는 것 자체가 뭐 늘어도 될 것 같고 여기를 젖혀가게 되면 이 석점이 공배가 약간 찬 느낌이라 네. 여기를 이런 식으로 호구 모양으로 좋은 것 같지만 나와 끊는 게 있어요. 자충이 되는군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위쪽, 예, 상변으로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조금 고민이 필요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오히려 억지로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텁게 정비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상대가 나가기가 더 어려워졌네요. 네,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둔 수가 조금 이제 흙을 고민에 빠뜨리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도 지금까지의 초반 출발은 신민준 구단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확보해 놓은 실리가 크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네. 동렬해요. 백이 빨리 위를 처리하고 네. 뭐 이런 자리를 오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위쪽을 과연 선수로 처리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고요. 여기를 당하는 날에는 이 넉점의 생사를 바로 돌봐야 되는 네. 그런 모습이라 흙도 뭐 자연스럽게 뭐 벽이 쌓이게 되면 여기까지 올 수 있고 뭐 그것이 아니라면 두 칸만 벌려도 여기를 압박하고 벌리게 되면 석점에 대한 그런 공격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지금 하변에 남아 있습니다. 흙이 두느냐 백이 두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네, 일단은 위쪽의 처리가 가장 시급한데요. 네. 역시 이제 이렇게 미는 것은 이건 뭐 석점머리인가요? 네. 두점머리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공배가 차이면서 머리를 자청해서 맞기 때문에 그 다음 행마가 아예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집었고요. 이거는 이제 늘어주게 되면 이 형태는 조금 악수긴 합니다. 네. 이제 대신에 모양이 조금 이제 빈상각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를 확실하게 선수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왔을 때 여기가 좀 편해졌어요. 원래는 여기 선수 안 돼 있으면 붙이고 받아줘야 될 때 바로 이 자리를 끊기는 것이 약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선수할 수 있으면요. 여기가 아주 쉬워지죠. 뭔가 이렇게 상대방 돌에 머리를 일부러 부딪히는 이 행마가 좀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네, 더 단단하게 정비를 하기 위한 움츠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그래서 백이 이런 식으로 있게 되면 이 자체 교환이 굉장히 득을 봐서요. 네. 이수를 발판 삼아서 단순히 이게 없을 때 미는 것이 아니라 한 칸을 더 갈 수 있겠죠. 굉장히 모양이 경쾌하게 네. 변으로 뻗어 나왔습니다. 신민준 구단의 이 찝은 수가 굉장히 좋았네요. 네. 자충을 노리는 신진서 구단. 그리고 또 빠른 행마를 위해서 책략을 보여준 신민준 구단. 두 기사의 행마가 재밌었는데요. 이후 진행되는 수순이 정말 궁금합니다. 첫 번째 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진서 구단과 신민준 구단의 준결승전.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준결승전 양신의 대결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착수를 했습니다. 그냥 중앙으로 향했네요. 역시 단순히 이어주는 것은 조금 당했다고 본 것 같고요. 네. 역시 늘어주는 것도 이교환을 하는 순간에 여기가 흙이 좀 다음 수가 쉬워지죠. 그리고 보시면 흙이 이렇게 결행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돌 자체를 빼보겠습니다. 여기에 돌을 흙이 이곳을 만약에 선수를 급하게 뭐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백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여기가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불필요한 자리에 돌이 가 있네요. 약간 능률을 살렸죠. 네. 근데 아직까지 뭐 흙은 이 상태에서는 굳이 교환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은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 흙도 상황에 따라서 방향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 기사 모두 출기 상황. 역시 이제 아, 항상 이 자리가 선수라고 보면요. 네. 여기가 올 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생략하고 이 자리에 갔고요. 서로 변을 사실 지켰습니다. 여기도 너무 가고 싶었는데요. 네. 시민중 구단은 이곳의 백이 압박을 먼저 하는 것이 조금 싫었던 것 같습니다. 뭐 여기나 뭐 이런 식으로 와도 압박이 되죠. 네. 압박이 되면서 또 실리의 차이도 있으니까요. 가장 무난한 길을 선택한 거고요. 판이 급해지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은 뭐 남은 큰 자리를 차지해서 네. 그래도 여기를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좀 한숨 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걸쳐갔고요. 여기선 귀의 실리를 내어주지 않으려면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고요. 지금 위로 붙여갑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보통은 여기죠. 이 모양을 키울 때 많이 두는 건데요. 지금은 모양을 키우는 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거든요. 왜냐하면 흙돌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뛰게 되면 네. 사실 여긴 큰 집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더 클까요? 상중앙의 이 백 넉점에게 응원을 보내는 역할일까요? 아니면 좌상귀의 이 실리를 더욱 단단하게 지키기 위함일까요? 글쎄 지금 보면요. 여기를 두고 둘 때 보통 뭐 요즘엔 이런 식으로 많이 둡니다. 근데 네. 뭔가 여기를 받았다고 했을 때요. 다음에 백이 두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고 흙이 여기를 두게 되면 이곳을 또 압박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붙여서 오게 되면 사실 이 중앙의 넉점은 뭐 공격을 당하는 돌은 아닙니다. 근데 백돌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오히려 두터움으로 변하게 되고요. 두텁게 만들고 상변과 여기 공격을 맛보기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히려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붙였을 때 당연히 젖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붙이고 이제 붙였을 때 젖히거나 끼우는 거 많이 뒀는데요. 요즘에는 젖히는 거 말고는 느는 걸 많이 둡니다. 이해면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붙이면 저쳐라도 옛말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젖히게 되면 이곳을 젖혀서요. 이 실리를 조금 더 확보를 하자는 얘기예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형태가요. 일곱, 여기를 아홉.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둘 때 여기를 젖히고요. 있고 이렇게 되면요. 어떤 모양이랑 비교할 수 있냐면요. 이 형태랑요. 단순히 흙이 들어가지 않고 젖힙니다. 늘어요. 붙이죠. 네. 젖혀요. 늘 때 백이 여기가 돌이 없이 그냥 이어야 됩니다. 네. 그때 이 호구 치는 자리는 사실 좋은 자리인데요. 지금 좀 전의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백돌이 여기 위로 늘어져 있는 것과 그냥 이어져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 모양을 키우거나 집을 만들었을 때는 만든다고 할 때는 당연히 늘어져 있는 것이 좋죠. 네. 신민중 구단은 지금의 이 형태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요. 그래서 백이 오더라도 뭔가 한 칸 띄어서 이 모양이 흙도 좋아지고 있는 거죠. 백이 어느 정도 이제 집을 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무난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끊는 거는요. 일견 보기에는 여기가 수상전 자체가 되는 것 같아요. 늘어서 이건 밀고 들어가면 잡히죠. 근데 이제 끊었을 때 흙이 귀를 하나 젖힙니다. 30초. 하나, 그러면 둘, 여기를 이으면 그때 잡을 수 있죠. 다섯, 여섯, 예, 그래도 뭐 잡혀도 끊어가는 게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요. 끊어갔습니다. 이제 끊어가는 것은 그 단순히 있게 되면 여기를 호구치죠. 네. 그래서 다음에 한 칸 띄는 거나 이런 중앙의 활용을 좀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어가게 되면 젖히고요. 뭐 이거는 뭐 있거나 이단 젖히거나 비슷하긴 한데요.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뭐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집으로는 확실히 손해 봤어요. 근데 이 단수 한 방을 선수로 활용했다. 이것이 좀 크게 다가온 것 같아요. 백의 단수와 흙에 젖히고 호구치 네. 이 두 수를 교환을 한 거군요. 그래서 여기만 보면 사실 굉장한 대학수긴 한데 네. 아래쪽에 이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그렇게 그 좋은 자세는 아니라고 본 거죠. 네. 두, 하나, 둘, 이미 좌하귀의 모양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섯, 발전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활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열. 네. 여기서는 뭐 기로 2단조 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자, 초읽기 한 번을 사용했고요. 아니면 잊지 않고 더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한 점을 살려서요. 아, 살려서요? 네. 근데 여기를요, 그 2단조 치거나 잊지 않으면 당장 끊겨서 굉장히 곤란해요. 여기를 뭐 넣는 순간에는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이 잡히게 되면 실리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먼저 젖히네요. 어떤 먼저 젖히는 의미일까요? 먼저 젖히는 게 아니죠. 먼저 단수죠. 먼저 단수 치고 흙이 늘 때. 먼저 단수 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덩치를 키워서 한 점을 움직이겠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지금 글쎄요. 보통 이런 것을 단수를 먼저 치는 것은 네. 이제 교환을 하나 해두고 조금 득일 경우에 이제 다시 되돌아갔을 때 득일 경우 두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최강으로 뭔가 둘 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네요.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지금 축이 좋으니까요. 지금 배석에서는 가능한 작전이군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신민중 구단은 아예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깜짝 놀랐으니까요. 글쎄요. 지금 일단 젖히게 되면 네. 한 점을 끊고 단수 쳤을 때 늘면 밀어서 석점 축과 2점 역시 마찬가지로 축이죠. 맛보기가 돼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젖혔어요. 우선 젖혀갔고요. 왜냐면 젖히지 못하면 어차피 좀 괴롭다고 본 것 같아요. 뭐 미는 것은 여기를 잇기만 해도 이거는 한 점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못 잡고 전투가 벌어졌거든요. 예, 네. 그거는 흙이 힘겨운 상황이 되죠. 아예 두지도 않습니까? 이거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이제 보통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큰데 네. 오히려 석점을 위로 살리고 뭔가 둘 때 여기를 한 점 끊기는 게 아플 수도 있겠네요. 이 교환 자체는 흙이 뭐 안 해도 되겠네요. 이 상황에서 네. 여기를 끊는 게 좀 아프다라고 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흙이 지금도 가능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30초. 하나, 근데 이런 데를 잇고서 둘 수만 있으면 가장 좋아요. 여섯, 이 수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지금 못 가네요. 신진서 구단 손이 또 빨리 나오네요. 이 형태가 연구가 되어 있었나요? 어떻게 이 형태를 연구를 했다면 연구를 정말. 했거나 아니면 수읽기가 빠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연구를 했어도 놀랐고요. 즉흥적으로 뒀어도 놀랐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글쎄요. 여기서 여덟, 아홉,
13번 남았습니다. 신민중 구단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늘었죠. 여기서는 흙이 들 수 있는 수는 이제 여기를 막는 수, 이곳을 막는 수, 뭐 느는 수. 한 3가지 정도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만 보면요. 지금 이 교환을 하고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뭐 조금 이상할 것 같고요. 이곳을 막는다면 하나, 둘, 일단은 여기를 단수 쳐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 싶지 않은데요. 예, 막았습니다. 흑도 최강으로 네, 버팁니다. 버텨가는 거죠. 점점 더 이 싸움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를 막았을 때 보통 이제 이으면 수상전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패를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형태를 아, 패를 들어간 다음에 절대백감을 써서 네. 패로 여기를 깔끔하게 잡고 싶거든요. 하나, 근데 둘, 네. 이런 팩감을 쓰는 것보다는 다섯, 이 여섯, 상황에서 여기를 한번 끊어보고요. 뭔가 팩감을 만들어두고 오히려 이런 쪽으로 확실하게 팩감을 들어가는 있네요. 패를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 볼만 했던 것 같은데 뭐 그냥 침착하게 이어서 문제 없다고 봤네요. 네, 평범하게 두어갑니다. 뭐 패를 안 들어간다면 뭐 당연히 이어야 되죠. 젖히게 되면 젖혀서 여기 안쪽으로 꼬부리면 늘어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석점을 잡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요. 하나, 흙이 조금 둘,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는 이런 데를 막히고 다섯, 선수로 막히고 여섯, 여기를 당하게 되면 그 그림은 여덟, 백이 좋아요. 네. 끊어갑니다. 신진서 구단도 다 할 수는 없다고 봤네요. 여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곳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이었을 때도 잡으면 이곳을 늘어서 네. 2점이 잡히면 이거는 한계 없고요. 음, 급소라고 해서 여기를 두는 것은 흙이 자연스럽게 그냥 석점을 잡아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흙은 석점 잡고 여기를 이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따냈어요. 황급히 착수를 했고요. 석점은 살려야 되죠. 석점을 살리는 방법에는 단수가 있는데요. 단수의 방향은 2가지입니다. 여기가 있겠고 단수가 있겠어요. 근데 정말 급할 때는 이런 데를 둘 수도 있는데요. 그 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단수를 쳤을 때 뭔가 이곳이 좀 당한다 라고 보면 여기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상황에는 이렇게만 단수 쳐도 백이 여기 둘 데가 없어요. 하나, 둘, 이런 데도 지금 안 되죠. 넷, 깔끔하게 네. 막히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뭐 굳이 단수를 아래쪽으로 칠 필요는 없고요. 예, 네. 위로 칩니다. 귀는 백이 잡혀 있는 건가요? 지금 귀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여기가 자충이 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돼요. 여기가 지금 뭐 백이 일단은 둬야 되는 장면이고요. 두는 네. 거에 따라서 웬만하면 받아야 됩니다. 예, 여기는요. 30초. 하나, 둘, 이유는 이렇게 두면 젖혀서 쉬운데요. 다섯, 여섯, 여기를 늘어가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아홉. 이곳을 단순히 조이는 것은 젖혀서 이거는 쉽게 그냥 자충으로 안 되고요. 네. 흙의 입장에서도 뭐 젖히거나 이렇게 한 집 내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백의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이곳 방향에 따라서 이곳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웬만한 경우는 여기 받아야 돼요. 둘, 근데 지금 상황은 넷, 다섯, 일단 여기는 어떻게 되든 간에 바깥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예. 네. 이렇게 나갈 수 있었고 한 칸이 있었죠. 제일 안전한 수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라면은 백이 움직여도 수상전과는 관계가 없겠네요. 네, 지금은 여기 느는 것은 뭐
그냥 뭐 젖혀도 되고요. 수를 늘리는 순간에는 이제 수상전 자체가 한 수 부족이고요. 여기가 늘었다고 해서 붙이는 것 자체가 치받아도 둘, 안 되고요. 끼워서요. 아, 네. 다섯, 쉽게 안 되죠.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래서 받았습니다. 아, 그 자리가 급소인가요? 네, 일단은 쌍립의 모양으로 굉장히 침착하게 모양을 정돈했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좀 아파요. 이 붙이는 자리가요. 선수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앙을 버티고 흙에 둘 수 있을까요? 사실 실리적으로만 본다면 이런 제를 나를자 가고 싶긴 한데요. 네. 일곱, 아, 이 넉점이 갑니다. 입구자로에 네. 입구자가 조금 더 단단하다고 본 거죠. 저런 자리도 사실 좀 배워둘 필요가 있는 것이요. 이게 보기엔 날일자도 이제 견고해 보이지만 여기를 젖히는 게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귀를 젖히게 되면 네. 여기에 묘하게 건너붙이고 막을 때 끼운 다음에 여기를 차후에 이렇게 패를 버텨버립니다. 둘, 그럼 여기가 패가 되죠. 네. 이 젖히는 수가 그리고 듣게 되면 일곱, 이곳을 젖혀갔을 때 이 수상전이 좀 달라집니다. 자, 장문인가요? 넓게 씌워갔습니다. 이걸로 흙을 포획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제 중앙으로 못 나오는 형태를 만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백도 이 쌍립을 한 모양과 그리고 반대쪽 이 날일자 뻗어져 있는 그 간격이 좁진 않거든요. 네. 두, 하나, 그러니까 지금 흙도 나가는 걸 일단은 가장 먼저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여기 5점이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서요.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아홉, 열. 자, 초읽기 하나를 보냅니다. 신민중 구단은 2회, 신진서 구단은 4회 남았고요. 네, 이런 곳에서 네. 당장의 움직임이 어렵다면 이런 날일자 원래 기착점을 기대 가서요. 네. 젖히면 젖혀서 끊으면 늘 수도 있고요. 상황 따라서는 그냥 단수 치고 이렇게만 둬도 둘, 연결이 되는 모습이에요. 넷, 네, 그래서 다섯, 조금 여섯, 움직이기 어렵다면 이런 식으로 여덟, 붙여서 아홉. 기대는 것도 있어요. 예, 지금 아예 손을 빼서 배기 한 수를 더 가일수를 해서 이제 보강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신진서 구단은 좌변 쪽 날일자로 두었는데요. 이게 또 흙 넉점을 포획하는 데도 네. 응원이 될까요? 확실히 두터워졌죠. 네. 이제는 신진사 구단도 이제 나갈 생각은 하지도 말라는 얘기 같아요. 예, 여기는. 네. 왜냐면 뭐 설령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기 와 있으면 그냥 추격을 당해서 잡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신민준 구단도 뭔가 이제는 넉점에 대한 좀 가벼운 처리를 넷, 확실히 연구해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일곱, 대신에 이교환 여덟, 자체는 아홉. 거의 그렇게까지 그냥 쉽게 되는 건가요? 이교환이 되고 나서는 여기가 들어가게 되면 한 칸으로 연결한 것을 또 보고 있어서 네. 이곳을 이제 침투해서 백집을 파워하는 것 자체는 조금 수월해졌습니다. 좌중앙 쪽은 백이 두터워졌지만 대신 하변 침입을 또 흙이 노릴 수가 있겠고요. 네, 제가 붙이는 거 좀 말씀드렸는데 네. 이렇게 두는 것은 밀었을 때 젖히면 둘, 어차피 차단이 안 된다는 다섯, 신민준 구단의 뜻이죠. 일곱, 네, 그 대신 지금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요. 여기를 붙이면 다음에 좀 젖혀서 뭔가 백을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네. 돌들이 부딪힌 상태로 힘이 들어갔으니까요. 근데 이 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깔끔하게 잡혔고요. 밀면 한 칸 띄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기환 자체가 득이었는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 좀 힘은 떨어지는 행마였는데요. 네, 부분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전혀 여섯, 일곱, 이거는 아홉, 글쎄요, 좋은 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화면을 평범하게 한 칸을 뛰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들어갑니까? 지금 끝내기 하나요? 단순히 한 칸을 뛰면서 백집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수도 또 의외네요. 이 이런 식으로 그냥 정도로도요? 들어가는 것이 아닌 그냥 한 칸을 띱니까? 네. 물론 큰 자리긴 한데요. 중앙이 워낙 지금 많이 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타이밍이 좀 빨라 보이거든요. 신민중 구단이 벌써 계산서가 나왔습니까? 이렇게 백에게 두텀을 확정시켜 주는 것도 좀 위험한 작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좀 생긴 건데요. 네.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잘 된다면 뭐 이거만큼 좋은 작전은 없죠. 근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깔끔하고 간명한 작전이기 때문에요. 자, 우선 실리로 줄여 나가고 나서 중앙 삭감을 노리겠다. 이것이 신민중 구단의 작전인 것 같은데 셋, 넷, 중앙의 발전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여덟, 아홉, 뭐 계속 좀 괴롭히는데요. 네. 자,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안 두게 되면 네. 막히는 게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여기를 막히면요. 또 하나 이제 갈등의 고비가 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젖혀 이을 수는 없어요. 지금 예, 너무 많이 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를 젖혀 있지 않으면 역으로 당해요. 아, 네. 역으로 당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팎으로 흙이 들어간 것과 막아서 여기를 하나, 역으로 당한 것은 네. 집 차이로 보면 한 15집은 나는 거죠. 음, 그래서 여섯, 일곱, 원래 보통은 위를 먼저 삭감을 하는 건데요. 신민중 구단이 여기를 좀 서둘렀고 네. 계속 뭔가 이거 계속 둘 것 같은데요? 또 붙여서 또 붙이나요? 근데 파고 드나요? 여기서 어디를 둔다는 얘기죠? 붙이는 뭔가 찌르고 들어갔다는 건 붙이겠다는 얘기 같은데 글쎄 여기를 너무 음, 신경을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손 뺄 거라면은 이 30초. 방금 민 교환은 악수예요. 악수겠죠? 네, 악수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한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집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지금 흑의 수법이 백이 응수하기가 어려워요. 음, 약간 옥집 같아 보이지만 조금씩 들어와서 백집을 부수고 있고요. 막상 백이 좀그 힘있게 받기가 어려워요. 뭐 이런 식으로 꽉 받기가요. 또 뚫리거든요. 아, 네. 이쪽에 5점의 형태가 빈삼각이라서 셋,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야금야금 들어가면서 어, 되게 굉장히 화분 좀 모양을 다 지우고 있는데요. 생각하기 힘든 작전입니다. 여기를 네. 들어갔어요. 보통은 중앙을 먼저 두는 건데 그냥 아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신민중 구단 생각은 위쪽은 별게 없다는 얘기인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이렇게 이 아래쪽을 파고들 때는 위부터 먼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이 아래쪽 끝내기를 하라고 배웠었는데요. 네, 위를 한번 삭감하고 네. 아래를 끝내기 하고. 네. 아래 끝내기를 하면은 이제 다섯, 두터워져서 그렇죠. 삭감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홉, 원래는 위부터 삭감을 하라는 건데요. 자, 지금 배석에서는 또 백이 막는 끝내기가 역으로도 컸기 때문에 신민중 구단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이 교환을 했고요. 약간 악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길 넘어갔을 때 이곳을 찌르게 되면 반드시 막아야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교환이 없으면. 아. 근데 지금은 늘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늘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교환을 해줘서요. 네. 아, 아, 여기서는 그 붙이는 것을 활용하고서 눈목자로. 이건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굉장히 느낌이 있네요. 아예 하변 베개 모양을 다 도려내겠다라는 생각인가요? 여기도요, 그냥 네.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막고서 붙이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와 있으면 이게 안 돼요. 뚫어서요. 네. 있고요. 뭐 한없이 뚫리죠. 이거는 뭐 여기 옥집 만들려다가 위쪽이 다 무너집니다. 모양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 받았고요. 넘어가겠네요.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넘어가야죠. 하변에서 수순을 보여준 신민준 구단입니다. 자, 벌써부터 끝내기가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신진서 구단과 신민준 구단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빅매치 양신의 대결, 신민준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결. 자, 이제 끝내기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밀고 이제 늘었고요. 신진서 구단이 단수를 쳐서 중앙을 이제 경영하는 다섯, 뜻을 내비쳤습니다. 일곱, 단수를 했다는 거는 늘겠다는 얘기죠. 여기를 뭐 해놓고서 안 둘 리는 없습니다. 네. 이 자체로 이 수가 중앙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수지만 여기 위쪽으로 보면 꽤 악수예요. 근데 그 활용을 없앴기 때문에 이걸 안 두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여기 교환을 선수로 하고 이제 늘 겁니다. 원래 중앙에 집 짓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바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꽤 울타리가 두텁게 쳐져 있기 때문에 왜 지금은 네. 중앙에 집이 어느 정도는 날 것 같은데요. 초 하나, 둘, 셋, 신민준 구단이 여기 처리 자체는 굉장히 좀 일곱, 뭐 이 수까지 좋았어요. 여기요, 이 자리도 엄청 큰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를 하고 두네요. 이게 이 우변 쪽으로는 악수지만 중앙 쪽으로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까요? 지금 여기를 흙이 못 둔다는 얘기인가요? 이 자리가 너무 아팠어요. 선수인가요? 뚫고 젖히게 되면 사활이 걸리죠. 여기가 이제 유명하죠. 호구 치게 되면 이제 먹여 쳐서요. 넷, 다섯, 이거는 뭐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따낼 때 이거 하면 여덟, 다 잡히죠.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한 집이 안 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런 데 두면 굉장한 악수입니다. 근데 신진서 구단은 이 자리를 지금 흙이 밀어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그렇군요. 크네요. 흙도 이렇게 미는 게 선수는 아닌 건가요? 네, 지금 안 받죠. 이거 받을 시간 없어요. 네. 왜냐면 여기가 워낙 큰 자리라서 지금은 여기 둬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단수 치면 그냥 뭐 이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여기를 뭐 밀면 맞고요. 뭐 입구자 둬도 그냥 막으면 됩니다. 뭐 좀 확실히 당하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여긴 둬야 돼요. 30초. 근데 여기 뒀을 때 둘, 셋, 넷, 또 흙이 여기를 야금야금.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네. 아홉, 열. 세 번 초읽기 하나를 남았습니다. 보내고요. 근데 신민준 구단의 작전도 굉장히 독특하면서 네. 상대하는 대우자의 입장으로서는 중앙의 집을 어떻게든 크게 지어야 된다는 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형국이네요. 여기를 그냥 끝내기 하듯이 도려내니까요. 지금 선수를 진 신지서 구단이 이거 중앙에 집을 크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형세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넷, 근접이 됐거든요. 네. 여기가 과연 좋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덟, 막상 이 실전적으로 본다면 중앙집 짓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네, 백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여기는 늘고 봐야 돼요. 당연했고요. 참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작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중앙이라는 것이 얼만큼 불어날지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이게 통한다면 정말 신민중 구단의 계산력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AI 승률 그래프에서는 신민준 구단의 작전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직까지는 흑의 우세라고 좀 느끼는 것 같고요. 근데 백집은 사실 지금 중앙밖에 없어요. 네. 이건 뭐 한 8집 정도 납니까? 이건 뭐 큰 집은 아니고요. 흑이요. 이곳이 11집 정도 보고요. 이곳이 역시 11집입니다. 22에 30, 45, 48, 50, 하나, 둘, 넷, 65집은 확실히 낮습니다. 일곱, 예. 여덟. 그러면 100은요. 여기가 8집이죠. 이 형태에서 쉬운 집을 내야 개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집이 8, 10, 여기가 한 20집이에요. 한 25집이요. 그럼 위쪽에서 25집에서 30집을 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의 형태, 여기 하나, 둘, 이 울타리가 셋, 한 넷, 30집에서 25집. 그래야 개가예요. 일곱, 여덟.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이제 개가를 해보면 사실 25집, 30집 날 것 같거든요. 더 네. 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집이 나면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흙집이 얼마나 더 불어나느냐. 네. 이걸 또 봐야 되고요. 자, 과연 중앙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질지 자,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붙이고 젖힐 때 호구를 쳐서 여기를 선수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면 단수 쳐서 차단이 되는 차단이 되죠. 네.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되면 일곱, 예, 더 못 들어오죠. 네. 아홉. 자, 잡혀 있는 돌을 활용을 하기 위한 네, 작전일까요? 거기도 약간 그렇죠. 흙이 석점 쪽으로 단수를 친다면 바깥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이런 데를 네. 한 칸 띄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따내면 이거는 활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아, 이런 자리가 조금 아프네요. 백도 반대쪽으로 막을 수는 없었군요. 이곳이요. 네. 이곳으로 맞게 되면 일단 여기를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끊어도 다음에 젖히고요. 일단 이 활용 자체가 굉장히 아파요. 네. 이 활용으로만 인해서도 입구자로 나가면 여기가 네. 빠져나가죠. 그러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 나일자가 선수는 좀 아픈데요.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지금 뭐 나일자인지 미는지를 또 보고 있나요? 근데 이제 미는 거는 뭐 미는 것도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기를 젖힌당해서 뭔가 약점을 못 노린다면 젖히는 것도 선수는 지금 확실하지 않거든요. 이 상황은 막히고서 이을 때 들여다보고 끊으면 어차피 수부적으로 흙이 잡혀요. 네. 그래서 약점 못 노릴 거면 밀어가는 것이 큰 의미가 없고요. 나일자가 훨씬 낫겠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나일자 네. 같죠? 오, 준비를 해놓고 있었군요. 지금 여기를 따내는 거는 가장 이상한 수예요. 입구자를 갔을 때 이게 지금 여기가 이런 식으로 쉽게 차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결입니다. 그렇군요. 뭔가 뭐 다른 방법으로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거는 이제 차단 과정이 조금 이상해질 우려가 있고요. 일단 여기 나오게 되면 이 넉점 자체가 엷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지금 막았어요. 절대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뜻은 당장 여기면 들여다본다는 얘기예요. 있고 뚫어서 나오면 끊어서 마찬가지로 밀고 젖힐 때 이 젖히는 활용하고 이은 것과 동일한 모습이죠. 흑이 안 됩니다. 수상전이 안 되는군요. 네, 한 수 부족이죠. 자, 신진서 구단은 어떻게 해서든 이 경계선을 지켜야 되고요. 신민중 구단은 계속 이 백집을 줄여나가는 마지막 하나, 지금 수를 두고 있습니다. 둘, 이것도 이제 셋, 여기까지 가는 넷, 수는 있는데 다섯, 붙여가는 여섯, 것을 생각하고 일곱, 단순히 여덟, 위쪽으로 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을 줄여 나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집 자체는 굉장히 좀 크게 날 것 같긴 하거든요. 이 형세 판단에서 하변 흙 한 점이 잡혀져 있는 걸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는 지금 확실하게 잡힌 게 아니죠. 왜냐면 치받아서 여기 둘 때 넘어가게 되면 이건 그대로 흙집이 나게 됩니다. 네. 근데 뭐 당장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 한 점이 또 남아 있으니까요. 예. 입구자로 하나 둬서 응수타진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냥 단순히 막으면 치받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요. 막으면 위로 끊으면 늘어서 이렇게 석점을 살리기는 어려운데요. 자충이 차서요. 네. 막을 때 치받고 두면 단수를 이곳으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으면 이렇게 둬서 두 점이 크게 들어가고요. 네. 따내면 30초, 끊어서. 하나, 이것도 사실 이렇게 둘 때 넘어가고 한 점을 끊어서 살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또 많이 당하는 거라서 아홉, 그렇네요. 백이 그냥 단순히 막기는 좀 남았습니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약점을 지키고자 또 중앙을 막고자 가만히 이으면 안 되나요? 예, 여기를 잇는 게 이제 위쪽도 지키고 아래쪽도 치받는 것을 방어하는 수죠. 근데 확실히 그냥 막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얇긴 합니다. 여기가 또 찝으면요. 네. 이렇게 두고 싶은데 하나 끼움을 당하고 여기 끊는 게 선수 다음에 밀고 나가면 또 위쪽으로 많이 당해요. 중앙 힘이 달라지겠네요. 네. 다섯, 여섯, 그래서 여덟, 그렇다면 여기 아홉, 그냥 따내버립니까? 가만히요? 오. 아예 따내버려요? 아니 따내는 건 너무 어차피 흙이 중앙 쪽으로 못 나간다는 아니요 지금 못 의미인가요? 나갑니까? 머리를 내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못 나가나요? 이거 찝었을 찝어야 때 되는데 단수 치고요. 둘 때 호구 치면 끊으면 단수 치고 이어서 넘어가는 것과 네. 여기가 맞보기가 돼서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자, 머리를 내밀었고요. 이러고 한 칸 정도로 아니 포위를 신진서보다 하겠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중앙을 그냥 막으면 보여주신 변화도대로 흙에게 차단을 당해서 많이 당하고 그렇다고 빈삼각으로 있는 거는 귀도 막히고 또 중앙까지도 활용을 당하기 에.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를 넣는 순간에 네 그 어느 정도 돌파가 됐어요. 크게 견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둔 거는 비상수단이에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신진서보다는 지금 좀 덥습니다. 넷, 네. 다섯, 여섯, 두기사가 이 대국 시작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 자켓을 입고 네, 지금 시작을 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늘고 두면서 자켓을 벗었거든요. 네. 지금 국면이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를 뚫려서 이 집이 크게 나지 않는다면 이 바둑은 흙이 집이 많은 바둑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뒀죠. 사실 이거 안 받아도 되거든요. 계속 백이 들어간다면요. 마지막 하나, 둘, 그렇네요. 받지 지금 여기 않네요. 아예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지켜버리는 게 또 여기로만 보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상변에서도 흙의 집이 꽤 났습니다. 이거는 신진서 구단의 대위기죠.
30초. 하나, 둘, 셋, 이거 중앙집 무너지면 다섯, 여섯, 힘들 것 같은데요. 여덟, 아홉. 그걸 너무 아프다고 봤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근데 이게 약간요. 네. 저, 이게 여기가 없어야 큰 자리인데 있으면 네. 그게 큰 자리라고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자동으로 너무 많이 막혀지는데. 투자가 됐어요. 네.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되는 느낌인데 두 개 다 있으면 흙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마지막. 하나, 지키기도 더 좋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맞고 여덟. 이기면 중앙 들어가죠. 지금은 흙이 다른 데 둘 필요가 없이 중앙 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앙만큼 큰 곳이 없는데요. 네. 신민중 구단의 시선도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을 이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건 사실 이제 보통은 밀고 들어가는 건데요. 네. 입구자도 가능은 해요. 그리고 이게 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마지막. 신민중 구단은 여기를 나가고 싶은데 뭔가 이곳도 한번 정리해 보고 싶고 여섯,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직 정리가 역시 나가네요. 네. 정리를 안 하고 둡니다. 뭐 정리 안 해도 이렇게 큰 수가 있다고 본 건 아니죠. 여기를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끊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신진서 구단이 뭔가 전기 마련 못하면 이 바둑은 네. 어려워요. 어디서 마련을 해야 될까요? 쉽게 보이지가 지금 않습니다. 거기 두죠. 네. 왜냐면 여기가 참 그 묘한 타이밍을 찔러오네요. 신민중 구단이 정리를 할까 말까 정리를 하기에는 좀 네. 아까운 느낌이 있고 여기가 워낙 커서 이 선택을 했는데요. 그 틈을 파고듭니다. 흙이 정리를 하는 순간에 여기 못 들어가거든요. 자, 신민중 구단도 좀 아꼈는데요. 오히려 변화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 편이 좀 나았을까요? 근데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수가 네. 뭐 되는 건지도 의문이고요. 여덟. 그러니까 여기가 없었을 때 가장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이런 걸 먼저 미는 거예요. 네. 밀어서 두면 이 자리가 절대 선수예요.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안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건 뭔가 조금 이제 시끄러워지려고 하고 있죠. 이 돌이 여기 오게 되면 이곳을 나가 끊는 게 있어요. 끊으면 환격으로. 이건 크게 들어가죠. 그렇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설마 찝는 거가 되는 건 아니고, 아니죠. 순간 깜짝 놀랐네요. 치박 곱하기 이을 때 순간에. 네. 근데 흙이 얇아서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이거 약간 좀 이상하네요. 자, 백도 흙의 열봉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신민중 구단이 이렇게 될 거였으면 여기 나가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갔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이거를 두고 싶었는데 근데 악수였을까요?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정리 네. 어떻게 하죠? 지금 돌봐야 할 자리가 마지막. 두 군데가 생겼거든요.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우선 꼬부려서 한쪽을 연결을 확실히 해놓고, 자, 아직도 이 석점이 있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막아서 정리하네요. 여기를 일단 두텁게 만들고요. 네. 냉정한 수법입니다. 꽤 두터워졌는데, 아직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성립이 안 되나요? 아직도 좀 부족하네요. 그러면 여기를 침착하게 지키는 것도 좋아요. 흙이요. 셋, 왜냐면 여기가 어차피 다섯. 흙이 이것까지 교환을 했기 때문에 백도 이제 집을 지키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켜둡니다. 네. 여기를 막아도 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라서 와야 돼요. 그럼 여기 집 짓는 거 의미 없죠. 그렇다면 지금 위아래로 터져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백이 집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네, 끊는 것도 이제 한 칸 뛰는 게 있으니까요. 선수, 네, 라고 봐야 됩니다. 뭐 하나 밀어두고 뭐 지키거나 네. 네, 하는 것이 정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는 좀 파울을 당했어요. 집이 흙이 좀 나야 될 자리가 백이 돌파가 되면서 한 10집 정도는 파울을 당한 모습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흙에 쌓아놓은 실리가 많기 때문에 네. 백이 30초. 글쎄요. 하나, 발전성만으로 이 바둑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넷, 흙의 집을 한번 보시죠. 여기가요. 여섯, 일곱, 지금은 집을 크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타이트하게 붙여가는 것이고요. 이곳의 흙집이 10석집, 16, 20, 30석집. 네, 여기가 대략 40집입니다. 11집에 쉬운 하나. 여기도 11집 정도 났죠. 그러면 62집 정도 확정가입니다. 백은요. 이곳이 하나, 둘, 여기를 먹여치는 것이 조금 남았죠. 그래서 한 여섯, 일곱, 15집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내면 18, 20, 20넉집, 30, 35, 42. 여기 중앙에서 한 15집 가까이는 내야 되는데 지금 15집이 뭔가 이런 데 둬서 막으면 또 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미 여기를 뚫고 나왔기 때문에 위쪽에 집을 내긴 좀 쉽지 않거든요. 지금은 물론 중앙에 집 내는 상황을 보긴 봐야겠지만 하나, 둘, 신민중 군단이 우세합니다. 이게 중앙에 다섯, 글쎄요. 이 정도라면 집 짓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두텁게 두죠. 덥게.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백이 집을 낼 수 있는 그 중앙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돼요. 변화의 여지가 많은 중앙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 한 번 자, 남았습니다. 이제 신진서 구단도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두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중앙에서 다섯, 백은 15집 이상 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덟, 근데 아홉, 일단은 여기를 뚫어서 백이 확실히 좀 형세는 추격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끝내기가 좀 남은 것 같지만 이곳을 당하게 되면 이게 여긴 아니겠죠. 이렇게 하고서 이 한 점을 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여기도 한 10집은 봐줘야 되겠습니다. 네. 한 점이 잡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텁게 잡았어요. 중앙이 아니라 그 자리가 더 큰 건가요? 이거 끝내기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끝내기 끝내기 한 6집 정도 될까요? 두텁기도 하고요. 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아, 와, 그것도 안 했다고 역으로 들어갑니까? 한 점이 잡혀 있는 게 아니었나요? 100도 약점이 있다. 이거 역으로 한 거는 이 한 점은 큰 거거든요. 왜냐면 네. 이 한 점이 잡혀 있으면 여기가 다옥집인데 이거 한 점 사러 가는 거는 큽니다. 지금 근데 이 타이밍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를 지금 끊으면 지금 이렇게 되네요. 네. 그냥 그러면 아래쪽이 패예요. 중앙을 확보하고 패로 버티겠다는 생각인가요? 네, 신진서 구단도 이거를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으면 진다고 본 겁니다. 네. 신민중 구단은 여기를 찝혀서 석점이 잡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 점 큰 점을 살리고 여기를 패로 두는 이 진행을 선택을 했고요. 형세 판단이 확실히 안 돼 있으면 이 진행 못 갑니다. 좀 전에 이 치받은 거 굉장히 좋아 보이는 판단이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 네. 지금 여기를 잡았을 때 저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좋은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계산은 다시 해봐야 돼요. 네, 받았고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팩감이 워낙 크기 많아서 네. 못 견딘다고 보고 백이 예를 들어 이렇게 막아 보겠습니다. 여기를 잡고요. 자, 이렇게 타협이 된다면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죠. 여기에 집이 백이 한 85 정도 나네요. 흙은 이곳이 12. (95요) 흙이 백이 몇 줄 있죠? 85요. 이거 다 잡히면 여기 중앙 틀어막는 걸로는 백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러면 백은 패를 무조건 이겨야 이겨야 되네요? 된다는 얘긴데요. 팩감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팩감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만 팩감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여기만 4개인데요. 이거는 잡히면 졌어요. 지금 백이 백도 팩감이 좀 있군요. 셋, 넷, 다섯, 패가 승부가 여섯, 되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일단 흙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집이 6집이 나고 시작하는 게 좀 뿌듯합니다. 공배였던 네. 자리가 우선 벌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패가 나게 되면은 좀 손에 팩감도 쓰고 팩감이 없어서 팩감을 만드는 작업도 좀 하고 그러는데요. 흙은 그냥 바둑을 두면서 끝내기를 하면서 팩감을 쓸 네. 수가 있어서 그게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팩감이 이렇게 되고 여기도 받아야 되고요. 네. 먹여치는 것도 받아야 되죠. 아, 먹여치는 거는 약간 의미인가요? 아, 이 팩감은 이 팩감은 쓰기가 너무 너무 자충인데요. 아, 중앙과 이거- 연관이 있나요? 이 팩감을 썼을 때 이거를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런데 안 받으면 너무 아파가지고요. 안 될 것 같고. 아, 여기요. 아, 이게 이런 팩감이. 묘한 팩감이 있습니까? 네, 받아주네요. 네. 찔렀을 때 또 끊는 팩감도 들을 수 있나요? 아, 끊는 것까지요? 네. 이거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네요. 또 숨어있는 팩감을 찾았습니다. 자, 팩감을 사용을 하는데도 수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군요. 자, 승부패입니다. 자, 과연 이 패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요? 자, 신진서 구단과 신민중 구단의 대결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몇 차례씩 패가 오고 갔습니다. 네, 여기를요, 지금 이렇게 찝어서 썼죠. 그러자 뚫어서 받았고요. 조금 손해입니다. 대신에 약간 여기가 뒷맛이 남았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고 따내니까요. 신민중 구단이 중앙을 팩감을 썼네요. 아예. 아, 흙이 두 수를 두는 작전으로요? 네, 지금 기본적인 집이요. 여기가 꽤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지금 신민중 구단은 중앙을 이 정도로만 해도 아, 이겼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네. 실제로도 지금 신민중 구단의 승리가 유력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개കൾ 한번 해보시죠. 이곳이 42집이에요. 그대로 집이 난다고 하면 55집입니다. 이곳이 17집이죠. 그럼 72집 났어요. 먹여쳤죠? 받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19. 여기까지 48집이거든요. 이곳에서 집이 얼마나 지금 여기 두면 이거는 뭐죠? 젖혀서 버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약간 여섯, 젖혀서 버틸 수 일곱, 있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게 왜냐면 네. 버텼고요. 자, 괴로워하고 있는 신진서 구단인데요. 지금 흙이 75는 확정이 돼 있네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20집 정도 이곳이 난다고 보면 마지막 20집 조금 더 나야 될 것 같네요. 25집까지 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섯,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여기 젖히나요? 그냥 집이 다 나면 20집이 넘게 나는데요. 젖혔어요. 늘었고요. 이렇게 되고 네, 마무리가 되면 한 20집 정도 역시 났습니다.
여기가 한, 예, 마지막 정밀하게 보죠. 둘, 일곱, 열, 셋, 스물하나, 다섯, 여섯, 일곱, 45. 한 67까지도 나는 것 같은데요, 100도?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음, 홍세가 미세한데요? 아, 그리고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백이 치받고 흙이 찌르는 교환이 오고 갔잖아요. 맛이 조금 나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거기 어떤 약간 있어요. 맛이 있는 건가요? 여섯, 아, 지금 지키네요. 예, 지켰습니다. 여기를 이제 젖혀서 네. 이제 이어주면 이렇게 해서 폐 형태고요. 혹시 마찬가지로 막으면 이렇게 버텨서 여기를 흙이 따내고 들어가야 되고요. 이것도 단수 치고 다음에 폐로 들어갈 수 있겠죠. 꽤 큰 자리가 있었는데 왜 백은 결행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지금 여기를 두지 않으면 네. 전체가 못 살았다고 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남아 있어서. 네. 중앙에서 지금 백집이 어느 선 정도까지 납니까? 중앙의 경계선은 끝까지 관심사가 되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신민중 구단이 신진서 구단에게 KB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9연승을 저지했고요. 자, 연승이 끊긴 신진서 구단 패하긴 했지만 다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연패가 끊겼다, 패했다 이런 것에 일희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신서구단은 예,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연승을 크게 뭐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보통 연승을 거두다가 패하면 다시 연패에 빠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네, 뭐 근데 신지서구단은 뭐 전혀 그거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예, 상변을 넘어갔죠. 아, 중앙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중앙을 아예 정리를 안 하네요. 그러면 중앙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11, 열석집, 여기가 17집입니다. 30, 37, 하나, 40, 셋, 49, 넷, 50, 다섯, 57, 59, 일곱, 여덟, 62, 67, 70, 70넉집, 여기 따낸 거 하나 있어. 75집입니다. 여기 왔죠. 이 선으로 집이 나면 21, 22, 26, 36, 38, 40, 45, 쉬운 넉집, 60 넉집. 지금은 한 10집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뒤로 받으면요. 여기를 중앙을 당하는 순간 10집 차이고요. 지금 나왔죠. 그래서 또 신진서 구단도 최강으로 버텨간 건데요. 지금 네. 사실 여기가요. 네. 하나, 둘, 셋, 지금 늘어도 나오게 되면 여섯, 맛보기가 돼서 이어야 되는데 이으면 여기 연결이에요. 아, 반대쪽도 네, 끊기지 차단이 않습니다. 안 되군요. 백도 나오면서
이 벽으로 인해서 반대쪽에서 좀 집이 생기는 그런 효과는 없는 건가요? 여기를 잇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 선수하는 정도인데요. 사실 그렇게 큰 예, 득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여기가 끊기지 않아서는 승리는 신민중구단 쪽으로 거의 넘어갔습니다. 예, 이거는 어차피 되돌아가야 되고요. 네. 신민중구단도 중앙을 둘 겁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제는 뭐 끊겨도 부담이 없어요. 살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요. 중앙을 두는 게 가장 커요. 근데 중앙을 어떻게 지금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상대 전적에서 신진서 구단이 신민중 구단에게 18승 5패로 크게 앞서 있었는데요. 최근에 신민중 구단이 신진서 구단의 연승을 저지하고 이어서 연승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지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한 점 여기를 잡긴 잡아야 돼요. 잡지 않으면 이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또 놓고 따내야 되는 부담이 있죠. 올해 성적 신진서 구단이 22승 1패, 신민중 구단은 20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적을 네. 두 기사 모두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신민중 구단이 최근에 이 상대 전적에서 뒤지고 있는 기사들에게 오히려 좀 그런 걸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신민중 구단이 올해 성적도 성적이지만 네. 이 바둑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한층 더 마지막 단단해진 느낌이 듭니다. 네. 라이벌이지만 또 천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신진서 구단에게 이거 뭐 얼마 전에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 승리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네. 오늘 판으로 입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대국은 신민중 구단이 이겼습니다. 더 이상은 역전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변수가 아예 없어요. 잔끝내기만 네. 남아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신진서 구단의 일곱, 이 얼굴이 굉장히 상기가 되어 있어요. 반면에 신민중 구단은 편안한 표정이고요. 네, 정리가 다 됐는데요. 예, 네. 계획을 한번 더 해보시죠. 이것이 45집이 났고요. 55, 56, 58, 59, 여기가 17집이었죠. 흑은
76집입니다. 너무 날카로운데요. 절묘한 또 끝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내기 먼저 물어보는 것이 또 묘미가 있군요. 끝내기 묘비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둬가지고 여기를 확실하게 선수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원래는 그냥 단순히 이걸 먼저 하면 이거 당연히 안 받죠. 그냥 한 집짜리니까요. 네. 근데 이걸 먼저 해서 한 집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역으로 이 끝내기를 당해서 굉장히 크거든요. 이 끝내기 마지막 하나 못 버텨요. 결정타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정확한 끝내기 수순을 보여주었고요. 네, 지금은 한 10집 정도 네.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어디로 복귀를 시작하게 될지. 자, 두 기사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좌상 접전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형태였는데요. 신진서 구단은 좀 발이 느렸다라는 판단일까요? 쌍립을 쓴 걸로 그냥 포위를 했어야 하는 의견 같은데요. 사실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실전이 급소의 곳이었거든요. 이곳이요. 급소의 자리라서 이곳을 안 두고 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 후속감에 신진서 구단이 먼저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양신의 대결. 자, 오늘 신민중 구단과 신진서 구단의 대결에서는 신민중 구단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자, 신민중 구단, 신진서 구단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신민중 구단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요. 네, 신진서 구단과 신민준 구단 두 기사는 모두 전기에 이 맥심 커피배 첫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신진서 구단이 신민준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신민준 구단은 아쉽게 8강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자, 그 아쉬움을 신민준 구단이 오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바둑 종합해 보면요. 그 초반에 신진서 구단이 의욕적으로 그 좌변 쪽 우변 쪽이죠. 우변 쪽에서 초반에 붙이고 붙이는 두 번의 붙임을 통해서 어렵게 간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반에 그 신민중 구단한테 완전히 주도권을 내어준 것 같고요. 네. 신민중 구단은 굉장히 좋게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좌상계였죠. 좌상계 쪽에서 신진서 구단이 좀 어려운 변화를 이끌어 갔는데 거기서는 신진서 구단이 약간 제 생각엔 포인트를 올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신민중 구단의 반면 운영이 굉장히 놀라웠고요. 네. 오히려 삭감을 중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래쪽에 그 하변 쪽에 그 집을 도려내면서 국면의 균형을 맞췄고 사실 오늘 바둑은 신민중 구단이 한 번도 그 나빴던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둔 바둑입니다. 또 이 하변에 먼저 이 침입을 하는 작전, 굉장히 참신한 작전이었기 때문에 오늘 더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승자 인터뷰를 통해서 신민중 구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민중 구단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이 신진서 구단과 신민중 구단의 대결 저희가 포석부터 좀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거든요. 이 두 기사의 애용 포석을 연구하면서 좀 이런 포석이 등장할 것이다 했는데 실패했죠. 네, 오늘 완전히 제 예상에는 나오지 않은 포석이 나왔고요. 네. 어떻게 그 신민중 구단 흑번을 잡았을 때 이 준비해온 포석이 오늘의 포석인가요? 네, 평소에는 잘 두지 않았던 보석인데 뭔가 마땅히 좀 흙으로 네. 좋은 보석을 찾기가 어려워서 좀
새로운 선택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큰 승부에서 평소에 두지 않는 이런 새로운 수법을 쓰기가 조금 긴장이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네, 조금 네, 부담스러운 것도 있긴 했는데 네.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전에 좀 연구를 했던 형태라서 네. 좀 아, 둘만 하다고 판단을 하고 실전에 뒀습니다. 그렇군요. 네, 바둑으로 한번 그만큼- 돌아가 볼게요. 예, 그 여기를요 초반에 신진서 구단이 의욕적으로 붙이는 이 수는 이제 원래 이제 있는 수이긴 한데 그 신민중 구단은 이 수에 대해서 연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나요? 네, 사실 그 수가 막 본 적은 있는데 좀 엄청 많이 나오는 수법은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연구가 되어 있진 않았는데 지금 상변의 날짜 네, 그쪽에 날짜 돼 있는 것이 네네. 좀 충머리에 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전과 같은 진행을 했어요. 아, 여기를 먼저 가는 게 분명히 더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실전에 일단 실전 진행을 좀 따라가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돼서는 충머리를 사용하긴 했지만 흙이 굉장히 좀 편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가요? 사실 네. 하변에 백에 점자리 변에 두는 것이 너무 커가지고 아, 여기요? 네 네. 사실 거기를 네, 백한테 당해서는 사실 실전에는 네, 아, 좀 만만치 않은 형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자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신진서 구단이 이곳 단수 치는 수를 결행을 했는데 저는 이 수를 처음 봤거든요. 신민주 구단은. 저도 네, 일단 저도 처음 봤는데 아, 네. 굉장히 당황했겠어요. 근데 뭔가 제가 이선에 젖혔을 때 네. 신진서 구단이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네. 조금 혹시 이 수법을 생각하나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좀 그대로 그 드러났군요. 진짜로 뒀죠. 그 진짜 네, 둘 줄은 좀 아, 그래서 실전에 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실 둘 때는 좀 판단이 어려웠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백귀에서 좀 많은 집을 내고 흙이 좀 선수를 잡고 나서 좀 삭감을 해가지고 조금 잘 된 것 같아요. 아, 아,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신민중 구단이 이곳 아예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형세가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아주 조금 좋다고 했는데요. 사실 거기를 뛰지 않고 백에게 이선을 막히게 된다면 그렇죠. 또 저쪽으로 이선 막아가는 것을 또 반대쪽으로요? 선수로 정해가지고 네. 네. 좀 마땅히 좀 둘 자리가 안 보여가지고 좀 보이는 선택을 했어요. 네. 아,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도려내고서 중앙에 이제 집을 지어가는 형태가 나왔지만 신민중 구단이 형세가 나빴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어렵나요? 근데 줄 때는 계속 네. 네. 근데 이제 한 칸을 띄고 백도 찌르고 한 칸을 띄어서 네. 좀 더 받았잖아요. 네. 여기서도 중앙으로 다시 삭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 하변 쪽으로 들어갔어요. 좀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그 중앙에서 백의 집이 얼마큼 커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계산이 다 돼 있으셔서 결행을 하신 것인지? 사실 처음엔 저도 좀 삭감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중앙 쪽. 근데 백이 막상 중앙에 단수 치는 자리가 선수고 네네.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삭감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오히려 삭감을 하면 네. 또 공격을 좀 네. 당할 수 있으니까요. 아. 예.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이유가 또 있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참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네. 좀 어려운
바둑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려운 바둑을 끝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소감을 들어볼게요. 어떠세요? 양신의 대결이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찾아왔거든요. 사실 오늘은 좀 많이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았는데 좀 의외로 의외의 승리였던 것 같고요. 오늘의 승리를 좀 우승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민중 구단 지금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2연승을 했고 내용 자체도 거의 두 판 모두 완벽했습니다. 예. 최근에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뭔가 그 파해법이란 것이 좀 본인으로서 나온 게 있을까요? 예. 아니요. 파이팝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인공지능으로 초반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두 판에서 초반을 괜찮게 시작한 게 그전에는 네. 초반에 많이 나쁘게 시작했는데 초반에 나쁘지 않게 시작한 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 양신의 대결은 초반이 중요할 것처럼 보여지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승전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지연 구단과 맞붙게 되었는데요. 저번 인터뷰에서 16강이 끝나고 변상일 구단과의 8강전을 앞두고 나서 이미 그 상대 전적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구단과의 상대 전적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2승 2패로 하고 있어요. 네, 정확하네요. 네, 역시 정확히 알고 계시군요. 네, 2대2로 굉장히 팽팽한데요. 결승전을 앞두고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시합에서는 많이 두르지 않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국가대표 자체 리그전에서 많이 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만큼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라는 느낌이 돌고요. 그래도 맥심 커피배에서 지금까지 많은 운이 따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준비해서 꼭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승자 인터뷰로 신민준 구단 만나봤습니다. 자, 신민준 구단은 준비성이 굉장히 철저한 것 같아요. 네. 상대 전적을 모두 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굉장히 변상일 구단을 상대로 네. 상대 전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놀랐는데 오늘은 2대2였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데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네요. 네, 그만큼 또 결승전 철저한 준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신의 대결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초반이 포인트였어요. 네, 역시 이제 좀 전에 신민중 구단도 얘기했듯이 이제 특별한 파해법이 있었던 건 아니고 2승의 요인은 역시 초반이었다. 초반에 항상 좋지 않은 출발을 해서 신민중 구단이 여태까지 신진서 구단한테 고생을 좀 했었는데요. 최근에 두 판을 보면 초반에 확실히 이제 승기를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운영 자체는 신민중 구단이 밀리지 않았고 두 판 모두 쾌승을 거뒀습니다. 네, 이 전체적인 상대 전적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신민중 구단이 2연승을 거뒀습니다. 자, 앞으로의 양신 대결 더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대결 전부터 이 양신 대결 중에서 가장 예측이 안 되는 판이 오늘이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예측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신민중 구단이 승리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 상대 전적은 뭐 많이 밀려 있지만 네. 앞으로 두 기사가 만나게 되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20일의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결승 무대는 이지연 구단과 신민준 구단이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예고해 주시죠. 뭐 상대 전적 뭐 2대2로 팽팽하고요. 신민준 네. 구단 말대로 정말 그 국가대표 내에서 리그전에서 신민준 구단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근에 워낙 신민준 구단의 기세가 좋기 때문에 글쎄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되겠지만 그래도 신민준 구단 쪽이 약간은 우세해 보이고요. 이지연 구단으로서도 맥심커피배 그 사상 최초로 결승에 올랐기 때문에 뭐 신민준 구단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두 기사 모두 좋은 승부 펼쳐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결승전은 번기 승부로 펼쳐지죠. 결승 1국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지연 구단과 신민준 구단의 대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